채권 회수를 하는 방법 중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를 진행할 때 담당자가 법원을 방문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보면 그 유체동산 압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압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할 때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이제 현장을 방문하죠. 그래서 현장을 방문할 때 보면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집행할 장소를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 집행할 장소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즉 주소가 있는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산다 그러면 이제 집행할 관련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첨부해서 보면 그걸 가지고 보면 이제 법원에다 이제 신청하는 거죠. 집행할 법원에다 그죠? 그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 신청을 하죠. 그래서 보면 본인이 아닌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위임장이라든지 아니면 재직증명서, 회사 직원인 것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면 첨부를 하고요. 신분증, 그다음에 이제 집행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행 비용들을 이제 들고 이제 보면 이제 법원을 가죠. 그래서 법원 이제 집행관 사무소를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게 집행관 사무소 갈 때 오전보다는 오후가 좋아요. 오전은 왜 그러는 거 아니? 다른 사람들 집행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잡스럽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2시나 3시 정도에 가시면 좀 편안하시거든요. 거기서 가서 보면 이제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고 보면 이제 집행 일자, 날짜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 오라고 받죠. 보통 3일이나 4일 정도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 날짜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보면 이제 시간 있죠. 그 시간 오라는 날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해야죠. 집행하는 사람이 그죠? 물론 보면 이제 각 법원에서는 보면 본인들이 알아서 집행하는 법원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방문해서 하죠. 신청자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오라는 그 시간에 가게 되면 이제 접수 번호 순으로 그죠? 쭉 부르죠. 물론 이제 1부, 2부, 3부 있으면 본인이 2부다 그러면 2부에 가 있어야겠죠. 거기서 보면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날 접수한 사람 중에서 그날 혹시 접수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집행에서 배제시키고요. 그날 나온 사람들 보면 이제 다시 나온 사람끼리 사건을 갖다 화를 쭉 모으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간을 배정하죠. 그 시간도 이게 동서남북으로 가면 안 되고요. 법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순으로 먼저 집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할 시간이, 장소가 좀 법원에서 좀 떨어져 있다 하면 아마 뒤로 밀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얘기해주고 장소를 얘기해주죠.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집행관들이 오죠. 혹 이제 본인들이 늦는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의 이제 위임장 아니면 본인이면 대리인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화를 해주고요. 또 여러분들도 혹시 의문점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언제 오나? 집행관들이 집행을 언제 하나? 의문점이 있으면 이제 전화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저희들이 집행이 늦었는데 좀 늦으면 늦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군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이제 집행관들이 도착을 하죠. 그럼 이제 그 장소를 안내하죠. 그럼 안내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어때요? 장소를 가서 확인하고 문을 두드린다든지 하고 나오면 집행일 나왔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집행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채권자지 않습니까? 집행 신청권자인데 갈 때 여러분이 꼭 이제 장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꼭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 들어가게 되면 사실 또 좋지 않은 그죠? 그런 또 언행이라든지 그런 걸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같이 집행하는데 참여하시면서 참관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집행을 하고 나오면서 집행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나오면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 집행이라는 게 그 유체동산 가압류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는 우리 일반적으로 초록색인데 이런 걸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압류할 때 말 그대로 빨간 딱지를 붙인다 그러죠. 그래서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빨간 딱지, 그죠? 압류 딱지를 붙이고요. 가압류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록을 다 이제 본인들이 뭘 가압류했다는지 압류할 때도 목록을 작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수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압류 단계에서는 뭐예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했다고 그걸 갖다 우리가 매각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보존만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걸 뭡니까? 그걸 저희들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행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집행권은 들어갈 때가 이제 압류 단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유체동산 가압류를 들어가게 되면 장점은 뭔가 하니? 좀 담보 보증금이라든지 그죠?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채무자의 그죠? 압박 조치 그걸 통해서 자진 변제를 유도한다든지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복잡하다 생각하면 어차피 마지막에는 뭐죠? 우리 축구샵에서도 마지막에는 현란한 드리블보다 골이 목표지 않습니까?
돈 회수하는 게 목표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행권을 받아서 바로 압류를 들어간다든지 신청하죠. 그래서 보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목록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보면 법원에서만 이제 가압류 단계에서는 이제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요. 압류 단계에서는 우리가 보면 이제 집행권을 갖고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그러죠. 그걸 붙이게 되면 목록을 보고 집행관들이 나가서 감정평가사들이 나가서 그걸 확인하고 거기다 감정평가를 하죠. 1번, 이건 얼마여서 합쳐서 보면 30개다. 30개에 대한 최저 이제 매각 가격이 나오는 경우죠. 근데 문제는 보면 이제 보면 혹시 유체동산 보면 이 집행할 때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제일 보면 번잡스럽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정만 챙기면 되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좀 민사소송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보면 뭔가 보람을 느끼는데 이 유체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할 때 보면 매각 금액이 그렇게 사실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뭔가니? 가면 뭐가 있죠?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이 잠겨 있는 경우죠. 그럼 집행을 그날 못 하죠. 그래서 보면 다음날 이제 집행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언제 재집행 신청하라고. 그러면 와서 뭐예요? 본인은 회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집행법을 신청한 법원에 가서 다시 재집행 신청을 하죠. 그래서 보면 비용을 안 받으면 좋은데 간혹 받는 법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냥 해주는데 두세 번 정도, 두 번째부터는 당연히 집행비용을 받겠죠. 그걸 신청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뭐 언제 아침 9시까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나갈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또 문이 잠기면 내 업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갈 때는 우리 보면 보증인들, 이게 보면 우리 주민복지센터 직원이라든지 경찰관 대동하면 된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번 회사에 보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아마 신입사원들도 좋죠. 그죠? 그래서 OJT 같은 거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입사원 둘하고 여러분한테 같이 가서 시간 배정을 받고 현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뭐 집행관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날 문이 못 닫는 경우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보면 보증인 2명을 하고 이제 문을 따죠. 근데 보면 이제 문제는 집행관들이 문을 안 따죠. 그걸 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보면 보증인 데려갈 때 그날 법원에 간다든지 아침에 간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있지 않습니까? 문을 딸 수 있는 사람, 열쇠 따는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사전 약속하고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가 문을 안 열어주면 그 사람이 문을 따고 우리 보증인들이 사인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집행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따 보면 이제 감정평가가 그 다음에 저희 돌아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할 거고요. 그때는 보면 저희들이 보면 그 대동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해주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재주껏 들어갔는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보면 경매길이 잡히게 되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유체동산이 이제 경매로 들어가는 단계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유체동산 집행할 때 정리하면 유체동산은 보면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죠? 좀 복잡한 단계. 왜?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단계는 있지만 채권 회수 목적 있지 않습니까? 회수할 때 상대방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거죠. 정신적인 압박을 느낀다. 왜? 내가 눈에서 보이는 가계도구가 그죠? 나중에 보면 이 경매로 팔려 나간다는 거죠.